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주말에 엄청난 호재가 있었고 DMZ 쪽에서도 북미 정상들이 만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함께하는 역사적인 날이 있었습니다. 그 약발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 호재성 재료가 하루 만에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시장 모두 지금 하락 추세인데 이 부분이 좀 희석되는 게 일본 소식입니다. 일본 쪽에서 반도체 일부 소재 수출을 규제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 부분이 투자 심리의 위축을 지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자면 우리 기업도 타격을 입을 수 있지만 일본 측에서도 굉장한 타격이 있을 수 있어서 장기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지금 분석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반도체 관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수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투심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좀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보합권 수준에서 양시장 모두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래소 쪽은 삼성전자는 내리고 일단 SK하이닉스는 지속적으로 올라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잠정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46,000원대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고 운송장비 업종의 하락폭이 꽤 큽니다. 지금 유럽 쪽이나 지금 우리나라 운송장비나 자동차 관련해서는 지금 된소리 맞을 지금 공산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지금 제약바이오 대형주들 특히나 HLB 생명과학, 메지온 오늘도 오르는가 했는데 메지온은 윗꼬리 달고 지금 상승폭이 여전히 크지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HLB는 하락 반전했고 HLB 생명과학 역시 하락 반전했습니다. 제가 이 세 종목을 지금 밝혀드리는 이유는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주부터 촉발된 이 세 종목으로 비롯된 코스닥 시장에서의 제약바이오 옥석 가리기가 오늘도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수에는 결국에 뼈아픈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개별 종목 이슈로 움직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의 투심 회복이 여전히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한두 가지가 아닌데 거기다 월초입니다. 하나하나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먼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0%대에 머물렀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4.88포인트로 1년 전보다 0.7%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이후 6개월 연속으로 1%대를 밑돌았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해 우리 기업들의 수입 의존도는 꽤 높지만 일본 기업들도 한국 반도체 업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에 일본도 큰 부담을 함께 느끼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무역협회는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리지스트와 에칭가스, 플로린, 폴리미드 등 3개 품목의 수입 현황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의 안보 동맹인 유럽연합, EU와 특정 EU 국가들을 겨냥한 고율 관세 대상에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6천여억 원 규모의 89개 세부 품목을 추가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유럽 국가들과의 세계 무역기구 WTO 분쟁에서 미국의 권리를 강화하려 한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역사적인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에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곧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에서 지난 주말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할 수 있어 좋았다며 멋진 회동을 가졌고 그는 매우 건강해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증시 흐름 이어갑니다. 코스피가 전해드린 대로 지금 약세인데요. 0.3% 정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장중에 2130포인트 잠시 터치를 했는데 오래 머물지 못하고 다시금 지금 주춤하는 모습들 확인이 됩니다. 일단 코스피가 오늘 종일 빨간불이 거의 보이질 않고 있는데요. 외국인 개인 지금 사주고 있고 기관은 567억 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투자자 좀 자세히 보면 연기금도 오늘은 361억 원 강하게 팔고요. 투신, 금융투자 쪽에서도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앞두고 계속해서 주춤하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는 7만 원 완벽하게 안착하는 모습 오늘 보여집니다. 현대차가 지금 14만 원 무너졌고요. 낙폭이 꽤 큽니다. 셀트리온도 오늘 소폭 하락합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올라가고요. 나머지 종목 모두 빠지는데 특히나 현대모비스 오늘 운송장비 업종들 전체적으로 조정 나오는 가운데 어제 큰 폭의 상승이 나왔던
철강주들 오늘은 조정이 다시 나오네요. LG화학도 35만 원대 초반까지 밀려 내려왔고 신한지주도 빠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94.73 역시나 약보합권 유지하는데 지수가 아무래도 좀 오후 들어서 밀리는 모습 보여집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일단 정오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이후에 쭉 빠져내려옵니다. 이 부분이 제약바이오 대형주들의 하락과 밀접하게 또 연관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일단 먼저 살펴보면 개인만 삽니다. 개인이 730억 원,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 함께 해주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도 역시나 전주체가 팝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수급 좋지 못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CJENM만 올라갑니다. 일단 뭐 CJENM 어제 조정 하루 나오고 다시 우상향하면서 18만 원 부근까지 왔지만 보시다시피 대형 바이오 제약 종목들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헬릭스미스 모두 빠집니다. 펄어비스도 약보합권 유지하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메디톡스부터 SK머티리얼즈까지 전 종목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메디톡스, 휴젤도 오늘은 이 섹터들도 빠지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2%대의 약세를 보여지고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1%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파라다이스가 큰 폭의 상승이 나옵니다. 5%대의 강세고요. KMW 5G, 그러니까 어제 한마디로 좀 제약바이오 대형주나 대북주로 돈이 몰렸다가 지금 대북주나 제약바이오 대형주들이 지금 차익 실현이나 혹은 물량을 소진하는 과정에서 돈이 돕니다. 지금 5G 어제 급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보였는데 KMW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소재 업종들 FA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제넥신 역시 함께 상승합니다. HLB가 지금 3.78% 빠지는데 오늘 장중에 42,000원 부근까지 올라가던 HLB가 다시금 하락 반전을 했고요. HLB 생명과학도 서두에 전해드린 대로 역시나 함께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 오늘 급등합니다. 7원 60전 올라가면서 1166원 40전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이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뭐 사실 크게 빠지지도 않지만 어쨌든 간에 좀 지속적인 우상향이 오늘까지는 가능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여지없이 빠지고 있거든요. 이슈 좀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아무래도 전일부터 좀 이어져 온 일본 반도체 소재 규제 이슈와 더불어서 반면에 또 제약바이오 업종, 전일반 등은 또 반대로 다시 한번 또 차익 실현이 좀 나오면서 밀리는 이런 상반된 모습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시장 내에서 일단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단 일본 반도체 관련 소재 규제 이슈를 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전일과 오늘 언론상으로 많이 접하셨긴 하겠지만 일단 포인트는 일본이 바로 당장 내일부터 반도체용 핵심 소재 3개, 포토레지스트와 불산, 플로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한다라는 보도입니다. 사실상 알게 모르게 반도체 핵심 소재에 있어서 일본 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일단 장기화될 그리고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긴 하지만 당연스레 한국과 일본 양국의 이런 산업 피해는 불가피한 이슈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일각의 시장 전반적으로는 이번 이슈는 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긴 하지만 향후 일정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들 3개 품목은 일본 업체들이 독점하는 점 등과 더불어서 일단 국내 업체 아직은 이를 대체할 정도는 아닌 상황이지만 지난 거래 시장에서는 도리어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도리어 국산화 기대감으로 관련 소재 업종들의 이런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다라는 점에 포인트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번 이슈와 그래도 일부 관련된 업체들은 동진세미캠이라든가 ENF 테크놀로지, 후성, SK 머티리얼즈, 솔브레인, SKC 코롱 PI 등이 꼽혀지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관련주 주가 흐름 지켜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본 관련 이슈들까지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외에도 저희가 지켜볼 만한 이슈 있습니까? 네, 일단 아직 연말이라서 좀 멀긴 했지만 네. 연말 지수 변경 리밸런싱 관련 이벤트 지금 하반기 준비하는 상황에서는 미리 대비하자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벤트 드리븐 전략 감안해서 중기 전략상에서는 현 시점에서는 좀 관심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말이면 MSCI 코리아 지수 반기 변경 예정이 되어 있고요. 12월 선업 동시 만기일에는 코스닥 150 지수 정기 변경 등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자면 신규 편입 예상 종목들에 대한 그간 주가가 양호했던 사례가 다수 포착이 되었던 만큼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례로 ABL 바이오 같은 경우 종목의 개별 이슈도 있었지만 일단 이러한 이벤트를 감안한 수급적 모멘텀도 동반 작용하면서 일단 올해 상반기 상당히 우수한 주가 성과를 보였던 이런 사례가 있었던 만큼 향후 신규 편입 예상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필수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MSCI 관련 신규 편입 예상 종목군들 내에서는 현대미포조선, 더존비주온, KMW 등에 관심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150 지수 관련 신규 편입 예상 종목 가운데에선 네페스, 에코마케팅, HL사이언스 등에 대해서 관심 기울여 보시면서 시장 대응에 참고해 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략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현재 시장 아무래도 옥석 가리기 진행 중인 상황에서 네. 제약바이오 업종 좀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옥석 가리기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 내에서 종목군들을 압축하시는 전략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난 거래 같은 경우 유한영행의 라이센스 아웃 등으로 투자 심리 조금이나마 되돌리는 모습이었지만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차익 실현이 좀 나오면서 조금 밀리는 모습이긴 합니다. 일단 업종 내에서 종목 옥석 가리기 이런 상황과 더불어 진행 중이다라는 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업종 내 종목군들 다시금 필터링하는 기회로 이번 급락 기간 이후에 주가 반등 활용해 보시는 전략 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이슈는 아니긴 하지만 일정상으로는 내일부터 7월 5일까지 일본에서 바이오텍 재팬이라는 아시아 최대 바이오 제약 전시회가 열린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점과 더불어서 주가 회복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오는 종목군들, 지난주 업종 급락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주가가 견조했던 종목군 아니면 주가 급락에 따른 기술적 관점상 좀 과매도 구간에 위치한 종목군들에서 반등이 나오는 종목군들 이 세 가지 컨셉을 위주로 종목군 추려보신 전략으로 시장 대응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이러한 기준점에서는 메디톡스, 레고캠 바이오, ABL 바이오 등이 이런 기준점에 좀 속하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한 저가 매수라든가 반등을 노리면서 시장 대응에 참고해 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대리님 하나만 좀 더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지금 대북 관련주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대북 관련주가 어제 하루 반짝하고 사실 좀 힘없이 지금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실망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북 관련주는 어떤 식으로 좀 보는 관점이 맞을까요? 지금 상황은? 네, 일단 사실상 대북 관련주 사실 우리 미국과 중국 여러 가지 나라의 역학관계를 다 봐야겠지만 현재 시장에서의 이런 대북 관련주들을 바라보는 입장은 예전에 이런 테마주 성격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우리 정권 초기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정권 초기만 하더라도 일단 대북 관련주에 있어서 남북 경협주로도 얘기할 만큼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성과가 향후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일단 정권이 지나면서 현재 시장에서는 이러한 실질적인 기대감보다는 정치 테마에 이런 움직이는 이런 전형적인 테마주 성격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예년에 그 정고점을 넘길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상승 시 일부 분할 매도하면서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전략으로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 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남북 경협, 대북 관련주 향후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예단할 수 없는 미래이긴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의 이런 남북 관련주들에 대한 인식은 예전에 이런 테마주 성격처럼 되돌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섹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염두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북 관련주들 궁금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조금은 대응 방향성을 잡아가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직권 메가센터 문당점의 백인범 대리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도 숨가빴지만 주말은 정말 숨가빴습니다. 숨가빴죠. 예. 예. 이게 개인적으로는 모든 국민들 중에서 몇 퍼센트나 이렇게 모든 게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다. 어쨌든 결과물을 좀 봐야 되겠지만 네. 상황적으로 볼 때 긍정적이었잖아요. 가장 네. 좋은 경우의 수였는데 예측을 했을까 좀 궁금하긴 한데 개인적으로 소장님은 어떠셨어요? 이 정도까지 만나고 될 거라고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번에 다시 한번 그 트럼프 대통령의 능력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대단하죠, 진짜 대단해요. 사실은. 예. 이건 뭐 어떤 뭐 참모진의 뭐 조언 내지는 도움, 예. 기획 이런 것보다도 그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독단적인 거예요, 원맨쇼라고 그거 저는 보여지는데 제가 놀랐던 거는 트위터로 김정은 위원장을 갖다가 판문점까지 내려오게 한 거. 야, 그거 진짜 대단했어요. 그래서 자칫 그냥 오사카까지 온 김에 한번 서울도 한번 들리시죠 정도. 였는데. 그리고 뭐 이렇게 한번 DMZ 좀 가보시죠. DMZ 정도 예. 한번 시찰해보는 정도의 조금 밋밋한 일정이 될 줄 알았는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드라마를 만들어버립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언론 매체에서도 중계를 했습니다만 오산 공군기지에서 예. 그 수많은 사람 물론 프롬프트의 도움을 받았겠지만 방송 많이 하신 분 다워요. 예. 컨닝하는 표시가 안 나죠. 그렇죠. 다 알고 지낸 사람처럼 누구 어딨냐 뭐 이렇게 대단해요, 하고 진짜. 어디서 포항에서 자라서 미국 건너갔다가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영화로 치면은 예. 완전 제작비 얼마 안 들인 영화인데 그쵸. 흥행은 완전 대박이에요. 그 30억 제작비 해가지고 지금 1,000만 돌파 그런 영화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예. 그런 정도에 해당되죠. 예. 다 묻혀버렸죠. 다 묻혀버린 게 G20에서 뭐였지? 그러니까요. G20에서 뭐였지? G20 정상들 모여가지고 예. 그냥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 그냥 한번 미중 무역 협상 휴전한다는 소식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고 그다음에 이제 주말에 이따 또 살펴보시겠습니다만 민주당 경선 토론 굉장히 핫 이슈인데 그걸 묻어버렸죠. 그것도 이렇게 언론에서 약간 예. 옆으로 가게. 옆으로 가게 만들고 뭐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선 이거 보시면은 예, 예. 우선 미중 무역 전쟁은 휴전이라고 얘기하죠. 그쵸. 영어 단어로는 truce라고 쓰더라고요. 휴전인데 예. 이게 이제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temporary timeout이다. 일시적인 타임아웃이다. 네. 이건 뭐 완전 종결된 것도 아니고. 잠깐. 네. 그리고 이 아래쪽 기사도 보시다시피 특별하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을 갖다가 종결하기 위한 끝내기 위한 어떤 path, 경로 이런 걸 갖다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협상을 하긴 한다는데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지난 작년 12월 달에 부에노스아이레스 G20에서는 뭐였죠? 앞으로 우리 90일간 한번 협상해 보자. 예. 그리고 90일 이후에는 관세 때린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리고 핵심 사안에 대해서 별로 나온 게 없죠. 나온 게 없어요. 네. 지식재산권, 뭐 기술 이전 보조금, 이행 합의 어떻게 할래? 그럼 중국에서 실제로 법을 어떻게 만들래? 이런 게 없었던 얘기죠. 고작 55만 톤인가? 뭐 대두 사주겠다. 그것도 오늘 또 블룸버그에 까버렸네요. 예. 그거 이미 다 계약됐던 얘기인데. 그렇죠. 새로운 것도 아닌데. 예. 어쨌거나 여기에 대해서 그때 주말에 장도 열리기 전에 200포인트나 올랐다 다우가. 그 얘기예요. 실제 그러면 볼까요? 어제 다우보다도 이제 S&P 500을 가져왔습니다. 예. S&P 500을 가져왔으면은 우선 여기 이 시점은 작년 10월 3일 제롬 파월 의장이 중립금리 아직 한참 멀었어요.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가려면 한참 멀었어요 해갖고 막 빠지기 시작하던 때. 이때는 또 뭐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보고 금리 못 올려서 환장한 놈들 이러면서 욕할 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FOMC에서 금리 내리고 점도표 제시했을 때 뭐죠? 2019년 가서 한 두 번 올릴게요, 금. 예. 연말. 이랬던 그 상황. 그러고 나서 돌아섰고 1월 3일 날 파월 의장 확 말 바꿨고 그게 여기입니다. 아마 크리스마스 다음부터 이렇게 장 막판까지 오는 제가 짐작한 데는 증거는 없으나 이른바 PPT, 플런지 프로텍션 팀, 주가 폭락 방지 팀이 작동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연준이 돌아섰고 들어서 이렇게 왔다가 맞죠. 자 이제 5월 달에 왜 이렇게 됐죠? 기억나시죠? 5월 5일 날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갑분싸 트위터죠. 예.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 그 트위터 이후로 이렇게 왔고 예. 연준은 이제 자꾸 이렇게 얘기하죠.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이
뭔가 이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얘기가 자기 대통령 때문이다. 이 얘기를 못하고 그렇게 했다가 이렇게 다시 살아왔습니다. 자, 거죠. 여긴데 예. 어제요 데일리 캔들이 묘합니다. 우선 다우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일간 차트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10분 차트입니다. 예. 10분 차트인데 이게 어제 하루 동안의 움직임이에요. 즉 이것이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오사카에서 있었던 G20 미중 그것과 예. 뭐 미국인들이 얼마나 중시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판문점에서의 그 번개 예. 그걸 감안해서 개법 출발했어요. 걔 많이 뛰었죠. 많이 뛰었죠. 예. 260포인트인가 더 뛰었어요. 예. 그런데 이게 보시다시피 장중에는 전일 밀리네요. 조금 밀리죠. 예. 그렇게 하다 막판에 겨우겨우 해서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올라왔던 것도 이미 다우 같은 경우는 전에 한번 봤던 자 S&P 500은 어쨌거나 사상 최고치로 마감은 했습니다만 예. 요 아래 꼬리 달리는 이 데일리 캔들 예. 기술적 분석 교과서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랜 하락 추세 끝에 나오는 아래 꼬리 달린 걸 또 우리가 망치라 그러죠. 해머, 그렇죠. 해머. 그래서 이것도 강력한 이제 바닥 신호로 우리가 여기고 예. 실제 뭐 종목 차트가 됐건 지수가 됐건 환율이 됐건 그런 식의 한참 미끄러지던 차트가 아래 꼬리 달리는 망치가 나오면 보통 그때가 중장기 바닥이 될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근데 이게 오랫동안 올라왔고 굉장히 또 크리티컬한 이 정도면 아닐까 싶을 때도 보면은 아래 꼬리 달리는 모양이 나오거든요. 망치 예, 예. 패턴은 생긴 건 망치인데 이게 이제 교과서에서 이름을 다르게 부르죠. 영어로는 행잉맨, 무슨 뭐 교수형 이렇게 목매달아. 목매다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서 이제 약간 이제 찝찝한 겁니다. 찝찝한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이 이른바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은 아니나 잠정적인 어떤 그 휴전으로 진입한 이것으로 인한 안도랠리가 하루짜리냐? 하루짜리에 그칠 가능성도 없잖아요. 있는 자 뭐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뭐 전반적으로 얘기하면은 좀 되게 이거 보세요. 네. 마르코 루비오 여기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미국의 안보 이런 거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예. 지난번에 그 이민자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좀 가혹하게 예. 했을 때 미국 내 여론이 안 좋았을 때 그때 보면은 뭐 굉장히 우호적이었고 뭐 심지어 루비오 의원 혼자 반일한 것 중에 미국 국방부에서 중국산 바이오 제품, 의약품 쓰지 말자는 법안까지도 세울 정도예요. 여기다가 예, 2016년에 저 테드 크루즈, 마르코 루비오 해가지고 사실상 경선 초기에는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앞서 있던 선수들입니다. 플로리다주 상원의원이죠. 예. 근데 이 트위터 보시면은 이번에 화웨이에 대해서 제재를 갖다가 이 부분도 디테일한 부분에 들어가면 뭘 처리했다는 거지 싶은데 그렇죠. 어쨌거나 그 처리한다는 식으로 보도된 이것은 굉장히 끔찍한 실수를 저지른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이제 누가 이 트럼프 행정부의 신뢰성을 부여해 주겠느냐. 즉 신뢰가 무너졌다는 얘기죠. 지난번 멕시코 관세도 때릴래 했다가 6월 10일 날 가서 때릴래 해놓고 6월 7일 날 가서 멕시코가 알아서 저 남쪽 국경 이렇게 차단한대. 예. 관세 철회. 그렇죠. 이번에 또 화웨이 건도 무슨 뭐 국가 안보에 스파이 짓을 하네. 중국 유학생들 죄다 간첩이야 이러다가 이젠 또 많이 와서 또 대학에서 또 로비했나? 중국 학생들 안 오면 우리 운영이 안 됩니다 했나?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예. 조금 이제 모양새는 우습게 돼 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참 자주 말씀하시던 부분인 것 같아요. 소장님이 네. 항상 말씀하신 게 신뢰를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트럼프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독불장군처럼 스탠스 자체가 일관성이지 않지만 성격 자체는 일관적이다. 네. 근데 이 부분이 신뢰를 훼손하기에는 충분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 부분이 이제 일각에서 분명히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무역 휴전이라는 게 뭐 안 한다 그러는 게 아니라 잠깐 우리 숨 좀 돌리자 이거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신곡을 내놔야겠다. 이제 뉴 앨범 뉴 앨범을 내놔야겠다. 장르도 바꿔야 되고. 네. 네. 언제까지 눈물 젖은 두만강으로 평생을 부르겠느냐. 그렇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자 이제 보니까 뭐 묘합니다. 이 이해 득실을 어떻게 따져야 될지. 오사카 건너가기 전에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가가지고 황제 대접받고 그 엄청난 의전으로 예. 그렇게 받았던 시진핑 주석 그리고 오사카 가서 그렇게 했고 그렇게 시진핑을 접대했던 또 김정은 위원장은 또 쪼로로
트위트 보고 DMZ로 갔고요. DMZ로 왔고 예. 막상 뭘 얻어갔는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50분의 그 비공개 단독 회담이었죠. 회담 가운데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모르겠나 공개적인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으로 보면은 달라진 거 없어요. 그냥 뭐 제재도- 건강해 보인다 뭐 이런 얘기고요. 예. 70대 노인이 예. 30대 초반한테 건강해 보인다 예. 그러고 그것도 이제 실드 쳐주는 거죠. 뭐 폭스뉴스 기자인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뭐 숨소리가 쌕쌕거리고 거치었다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건강이 안 좋아 보인다 이랬더니만 내가 보기 건강하던데 이런 얘기인데 신곡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제 보니 자기도 이 미중 무역 전쟁 갖고 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자꾸 이렇게 하면 변덕이 심하면 신뢰를 잃게 되는데 그렇죠. 그것이 일반적으로는 치명적입니다만 예.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치명적이에요. 그러나 저 사람은 변덕이 줄 거들는 사람이야. 일관되지 못해. 저러다 또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라고 우리가 욕은 할 수 있으더라. 그 사람의 그 변덕스러움이 우리한테는 직접적으로 타격을 가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렇죠. 이 신뢰성을 잃었든 말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다가 또 1, 2주 만에 야 중국 관세 3천억 달러 때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예. 저 사람은 왜 저래라고 우리가 욕은 할 수 있으나 그 타격은 중국이 그대로 받고 중국이 우리한테 받으면 또 우리한테 예. 오는 그래서 그런 거죠. 조금 빗나가는 얘기입니다만 예. 똑같은 달러라도 짐바브웨 달러하고 US 달러는 다르죠. 뭐 달러도 짐바브웨 사건은 아시지 않습니까? 무가베 그 독재자가 예. 막 찍어내고 1조 짐바브웨 달러, 10조 짐바브웨 달러 종이에다가 공만 붙이면 돌인 줄 알고 찍어냈더니만 그게 도배지로 쓰였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US 달러도 원칙은 똑같죠. 그런 식의 헬리콥터 머니가 됐건 무슨 뭐 MMT에 입각해가서 무슨 정부의 빚을 갖다가 통화 정책으로 보완한다고 즉 중앙은행이 찍어주는 돈으로 재정 확대하고 짐바브웨 달러하고 뭐가 다르냐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US 달러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 앞에서 세계에서 얘기했으니까. 힘을 갖고 있고 전 세계에서 그걸 쓰기 때문에 그게 얼마 동안은 통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나 신뢰 없는 사람이야, 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야 해도 이걸 갖다 우리가 계속 체크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뭔가 다른 이슈가 필요한 거예요. 예. 또 이거 중국 갖고 또 틀이 잡고 또 화웨이 갖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지금 이거 재밌어요. 이거 오늘 정덕영 앵커님한테 이거 마이크를 못 넘기고 자꾸 이거 보세요. 괜찮아요. 이거 겹쳤지 않습니까? 예, 예. 26일, 27일 아시아 쪽으로는 27일, 28일 예. 그렇게 되는데 특히 28일 날 두 음. 번째 토론에서 이 조 바이든이 완전히 깨졌죠. 누구한테? 이 카말라 해리스한테. 캘리포니아 상원 의원이죠. 예. 인도계 혼혈 검사 출신.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야말로 이번 토론에서 조 바이든은 폭망했습니다. 부동의 1위였다가 지금 도박 사이트에서 이른바 정치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카말라 해리스가 벌써 1위로 이번 토론 한 번으로 올라왔습니다. 거의 오바마급이에요. 이게 거의 뭐 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이 많이 낮아졌겠네요. 네, 예, 배당이 그 낮아진 사이트에서 거죠. 뭐 그런 이런 상황이죠.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조 바이든이냐 버니 샌더스냐 뭐 아니면 여자 중에는 엘리자베스 워렌이냐 하다가 예. 카말라 해리스가 이번에 그거 받고 저도 이렇게 유심히 한번 봤습니다만 미국 유권자들이 환호할 만해요. 환호할 만한 어떤 여러 가지 매력을 갖췄습니다. 제스처도 좋고 뭐. 예, 우선 명쾌하고 논리가 있고 발성이 너무 좋고 거의 오바마급 연설 실력이에요. 거기다가 노인을 나이 든 사람들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잘 알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다면은 예. 이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전략이 유럽 아니에요? 슬리피죠. 예. 무슨 뭐 아주 졸리는 조 바이든 아니면 크레이지 버니 예. 미친 버니 샌더스 이 카드가 지금 아직 카말라 해리스 앞에는 수식어를 못 찾았어요. 뭔가 이제 트럼프 하겠죠. 대통령도 느끼는 거예요. 예. 여기가 치고 나오고 여기가 민주당 후보가 되면은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는 또 다른 뭐가 스페이스가 달라져야 필요했는데 되겠네. 네.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면 뭐가 있을까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뭘 건드릴까? 거긴 거기고 또 이제 유럽 건드리기 시작했잖아요. 자동차? 예, 자동차. 이거 뭐예요? 지금 브렉시트도 있고 그런데 이거 영향이 좀 커요? 아니면은 그냥 좀 찻잔 속의 태풍처럼 그냥 싹 넘어가는 분위기로 그냥? 글쎄요. 그렇게까지 중국하고 저렇게 대충 주섬주섬 덮자마자 예. 바로 간다? 유럽을? 너무 부담 크지 않아요, 지금? 너무 부담이 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다면은 계속 시장 일각의 전략가들이 말하는 지금부터 내년 11월까지 즉 한참 실제 투표를 하게 되는 내년 11월까지
이 경기 상황을 갖다 유지하고 이 장을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사상 올려야 최고치를 되는데. 경신하는 이걸 내년 10일까지 끌고 갈 수 있어. 쉽지 않을 텐데. 그렇다면 한번 금년은 조금 조정. 예. 그리고 내년 한참 진짜 표심이 이렇게 환호할 수 있는 그런 장세는 내년 가서라고 한다면은 올려줘야죠. 그렇다면은 뭐 정덕행 그거 말씀하신 유럽 한번 툭 건드려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참 이런 얘기를 하는 저희들이 서글픕니다. 정책이란 걸 갖다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자기 표심대로 하는 것도 만약 아니잖아요. 어떤 그런 정치적인 자신의 욕구대로 그렇게 한다면은 참 갑갑한 얘기죠. 글쎄요, 그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본이 지금 네. 문제인데 이제 저도 어제 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가 네. 저기 우리 동해 건너 네. 있는 모 씨가 지금 굉장히 배가 아파할 것 같다. 그분 있잖아요. 아베 이분. 예. 네, 아베. 굉장히 지금 네. 배가 아플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여기도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나라 반도체에 어떻게 보면은 그 세 가지를 지금 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뭐 같이 힘들 것이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이건 네. 어떻게 봐야 돼요? 일본의 움직임은? 뭐 같이 힘들 거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른바 이 국제 분업 체계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핵심 소재 우리 한국이 일본에 제일 처지는 분야가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에요. 핵심 소재와 핵심 기술, 기초 과학 기술, 예, 그렇죠, 그렇죠. 베이스. 우리는 뺏기거나 따라가면서 깔끔하고 저렴하게 양질의 양산 체제를 만드는 데는 아주 탁월합니다. 예. 그러니 일본도 지금 이제 뭐 강제징용 이런 얘기 때문에 나온 얘기 아닙니까? 예. 언제까지 옛날 얘기만 할 거냐 이런 그거고 빈정상하고 의장국으로서 이번에 G20에서 또 뭐 어떻게 보면 우리 대통령을 홀대했다는 느낌이 들고 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은 그렇게 건너온 핵심 소재를 가지고 우리 뭐 LG 디스플레이나 삼성전자나 할 것 없이 거기서 만든 걸로 그 반도체나 다른 또 그걸로 소니나 뭐 파나소닉이나 도시바나 그걸로 또 완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돌고 도는 이 휴선안에서 여기가 끊기면 여기도 끊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때리는 만큼 때리는 쪽도 아프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어가겠느냐 같이 죽는 건데 그쵸. 하는 차원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삼성전자 주가 한번 모처럼 차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뭐 늘 보시는 차트지만 핵심은 이거란 얘기죠. 지금 이거 실적도 곧 나오죠. 이번 주에요. 이번 주에 예, 금요일에. 네, 예. 2분기 실적도 나옵니다. 그러니 딴 거 없네요. 지금 여기 뭐 자잘한 파동까지 할 것 같으면 뭐 한 5번째인가 6번째쯤 되겠습니다만 크게 보았을 때 어떻게 되죠? 지금 3번째 트라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 지금 이 와중에 실적 발표되고 나서 이 선을 넘느냐? 많으냐? 네, 그거 같습니다. 편안하게 한 48,000을 넘어버리면은 좀 랠리가 좀 기대되는 거고 여기서 막힌다.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일본 재료 때문인지 실적 재료 때문인지를 이번 주에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거 아닌데 지금 기술적으로는 조금 우선 약간은 과매도냐 과매수냐 같으면 약간 과매수에 가깝고 거래량 다이버전스가 보이는 거는 좀 찝찝합니다. 즉 올라오는 와중에 거래량도 같이 터져줘야 돼요. 터져주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이라서 예. 한번 여기서 승부를 한번 보시죠. 이 저항을 돌파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또 막히느냐. 막힌다면은 또 뭐 대충 그 얘기 아니에요. 삼성전자 뭐 42,000원 근처나 그 밑에 가면 또 사면 된다. 그게 결국 우리 코스피의 박스피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7월 근데요. 마지막 네. 질문인데 뭐 7월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이게 해묵은 질문인데 네. 썸머랠리 맨날 타령하잖아요. 근데 올해 나오겠어요? 7월에 썸머랠리가 날만 더울 것 같은데. 지난 주말에 그런 어떤 조짐은 있었어요. 예. 지난 주말에 그런 드라마가 펼쳐졌는데도 불구하고 못 간다는 얘기는 그렇죠. 이른바 대북주들도 지금 뭐 못 움직인다. 예. 이런 걸로 봐서는 서머랠리를 갖다가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보시죠. 시간이 부족한 것 같은데 왜 어제 밤사이에 유로가 훅 꺾였느냐. 지금 뭔가 달러가 약세로 돌 것 같은데 연준 돌면서 어제 유로가 확 꺾이고 금이 왜 또 이렇게 꺾였느냐. 그럼 많이 꺾였네요. 달러 약세로 가면은 금은 강세다 했는데 그쵸. 금이 왜 이렇게 벌써 한 지난주부터 조짐이 보이더니 왜 이렇게 훅 꺾였느냐. 비트코인은 왜 또 이렇게 휘청하느냐. 우리 달러원 갭 다 채우고 나서 1140원대도 발을 담그더니만 이틀 연속 이렇게 푹푹 뛰고 있습니다. 지금 60원대예요. 뭐지?
달러가 왜 또 강으로 돌지? 시장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편안하게 달러가 약세로 가준다면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또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할지 몰라요. 뭐야 이거? 이거는 22 내용도 있고 경기에 있어서 미국의 상대적인 우위 등등을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예. 또 연준을 얼마나 압박할지 또 모르겠습니다. 또 뭐라고 레토릭이 나올지 또 그것도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미 큰형님들은 벌써 바캉스 떠난 것 같습니다. 미리요? 예, 진짜 큰 손들은 해물 거 다 해먹고 포지션 정리하고 이제 약간 이제 찬바람 불 때 돌아오겠죠. 예, 올해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좀 이렇게 뭔가를 남겨줘야 되는데 참 예.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채널 1장 1부 함께하셨고요. 잠시 뒤 2부에는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까지 이어갈 예정이니까요. 2부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